자, 지금 시간이 2021년 8월 27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이제 일주일이 다 끝났습니다. 오후 9시 8분. 자, 오늘은 코스피 지수 먼저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가 상단선이죠. 예, 상단선. 딱 거기 맞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그죠?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단선 맞고 떨어져서 하단선 밑으로 갔다가 하단선이 힘이 좋으니까 하단선까지 싹 끌어올린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나? 2일 남았습니다. 2일. 중요한 거는 이 거래일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하단선이 지수가 내려가는 걸 막아주고 있는데 그 막아줄 수 있는 시간이 이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최대한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상승을 해놔야 다음 달에 올라가기에 좀 더 유리하겠죠. 자, 요게 매도, 그죠? 요게 매수죠.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 매수 영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월봉을 보고 여기서 매도해야지라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달을 보겠습니다. 다음 달을 이제 보면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다음 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다음 달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거, 상단선, 그죠? 아래 보면 매도, 예, 하단선 위 보면 매수. 이걸 딱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여기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건 매도입니다. 매도죠. 그런데 하단선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건 매수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지금보다 상승하지 않으면 코스피 지수는 다음 달에 매도하기 좋고 매수하기 나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파란 거, 여기 저가잖아요. 저가의 투자 심리도, 빨간 거는 고가의 투자 심리도입니다. 근데 파란 거를 보면 여기서 한번 내려갔죠. 여기서, 예, 잘 보세요. 여기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고가는 여기서 한번 내려가고 나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내려갑니다. 이렇게. 다음 달에 내려간다는 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요거 때문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요거 빨간 점. 예. 저게 점이 있으면 못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점이 3개 있죠. 그러니까 이건 3개월짜리. 예. 3개월짜리고 저가는 4개 있죠. 파란 거. 요건 4개월짜리입니다. 자, 9월부터 3개월 더 해보세요. 9, 10, 11월. 그러니까 고가는 11월까지.
저가는요. 9, 10, 11, 12. 저가는 12월까지. 그러니까 이건 올해 끝이죠. 예, 올해 끝까지. 예. 어딜 가야 된다? 여기요. 29, 29. 예. 어, 저가를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2929는 4개월 안에 가야 됩니다. 4개월 안에 2929를 가야 된다. 그럼 고민할 게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왜? 2929로 가야 되니까. 지금 지수 위치보다 2929가 낮아요. 그죠? 2929가 낮기 때문에 예, 지금 고버스를 팔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지금 파느니 2929에 팔죠. 예. 근데 이게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코스피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건 뭐 빼박이에요. 빼박. 그러면 제가 보기엔 2929는 갈 겁니다. 음. 문제는 어디까지 올랐다 갈지 모르겠어요. 자, 2929까지 갈 건데 3,300을 찍고 2929 가는 방법이 있고 예, 그냥 2929로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2929를 갈 거라고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막 곧버스를 사요. 3,300까지 먼저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300에서 다 손절할 겁니다. 그리고 2929 왔을 때는 욕을 하겠죠. 자, 2929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올해 말까지. 예. 왜? 올해 말까지 매트릭스는 저가는 다 1이기 때문에 예, 올해 말까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9월에 갈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 예, 근거 없어요. 제 의견입니다. 자, 여길 갈 거다. 그리고 여기 여기 고가가 꽤 높잖아요. 거의 3,300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번 달 고가가 3,296이에요. 여기가 3,296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3,300을 못 찍는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3096. 됐죠? 다음 달에 3096을 아니 3296이니까 3300을 못 간다면 맞나요? 3296 맞나요? 예, 3296. 그러니까 3300을 못 간다면 예, 3096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 차트가 가지고 있는 예,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자, 지금 저가가 얼마냐면요. 3040, 3049. 3049예요. 자, 3296, 3049, 3096, 2929. 요걸 기억해 두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안 무너져. 그럼 여기 안 가겠죠? 그쵸? 이번 달 저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2929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논리로 저가를 안 깨는데 2929를 어떻게 가요? 못 간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분은 예, 이번 달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해요. 음.
저는 무조건 매도를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음, 여기를 깨야 여길 가는 거죠. 단, 예, 이번 달 저가 3049 깨면 2929는 간다 라고 봐요. 2929까지만 갈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건 저는 모릅니다. 됐죠? 제 머릿속의 데이터는 이걸로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자,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 3296을 넘지 못하면 3096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상승이 쭉 왔는데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고 내려오면 확률상 3096 아래로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요. 3096을 붕괴하고 내려갔는데 이번 달 저가를 깼다. 그러면 2929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49를 안 깨고 3296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게 상방을 보는 방법인 거죠. 하방을 보는 방법은 이번 달에 고가를 넘지 않으면 돼요. 이번 달에 고가를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3096 아래로 내려올 거고 3096 아래에서 조금만 더 미끄러지면 이번 달 저가인 3049를 붕괴할 거고 3049를 붕괴하면 2929를 붕괴하게 될 텐데 그러면 대충 갈 수 있는 자리는 2600선, 그 다음에 2400선, 그 다음에 2100선,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쏟아질 수 있다.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전략은 일단 멈춰야 된다예요. 이번 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는 순간 매수 전략은 끝난다. 반대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분은 이번 달 고가만 돌파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번 달 고가와 가까워져야겠죠. 예, 그걸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시작되면 연말까지 그냥 하방입니다. 연말까지. 이 차트로 보면 일단 연말까지는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는 뭐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거래량으로는 1600까지는 못 가요. 지수가 1600까지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여기까지는 준비가 돼 있어요. 2208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내려와도 돼 라고 지금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내려갈 거냐는 별개의 문제고 열려 있다라는 거죠. 자, 됐죠?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주봉. 아, 지금 상단선의 위치가 3152 정도 돼요. 3152.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하단선은 현재 만들어진 건 3090이에요. 자, 생각 좀 해보자고요. 여기요.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그쵸?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여기가 3090이죠. 그런데 3월 고가가 3096이에요. 예? 자, 시작해서 위로 가요.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걸 붕괴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길 깨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92를 찍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3096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가를 깼다. 그럼 제가 보기에 여기를 깨면 여기도 깨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월봉의 저가거든요. 여길 붕괴하고 나면 제가 보기엔 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전략을 고민하신다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3092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갭상승이 없으면 올라가자마자 상단선이에요. 이번 주 고가 수준에서.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번 주 고가는 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예.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는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고버스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어쨌든 월봉상 윗꼬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9월 초에 이번 주 고가를 넘는 거죠. 넘고 나서 양봉으로 마감하든 넘고 나서 음봉으로 내려가든 어쨌든 윗꼬리를 다는 흐름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상상을 살짝 해봅니다. 살짝. 많이는 못 해보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초가에 시작해서 이게 위로 먼저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봉에서 위로 먼저 간다라는 얘기는 상단선 위로 올라가고 하단선으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단선으로 안 가면 매수 가치가 없거든요. 상단선으로만 가면 어, 매도만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게 애매한 거죠. 음.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요. 예. 목금 이 정도 돼서 아래로 내려오면 월봉에는 윗꼬리가 생기고 주봉은 그때 가서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정작 매수가의 근처에 왔을 때는 목금이면 반등할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처럼. 그러면 거의 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해봐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면 그냥 보합 기준이에요. 이제 시가가 변경되면 어, 내일 오늘 야간 선물 반영해서 1차로 컨텐츠가 다시 올라갈 거고요. 다음에 월요일 오전에 어차피 다시 올릴 거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으로 봤을 때 매수가 적정한 위치는 3092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고가를 넘어서면 일단 신규 매수는 못한다 라고 보여져요. 자, 다음에 일봉을 볼게요. 자, 일봉을 보시면 지금 이게 일봉이거든요. 자, 보세요. 요게 위로 쭉 올라가시면 요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화, 수, 목, 금. 요게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다음 주예요. 그 다음 주. 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상승하기 유리한 거죠. 이게 상승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아예 내려갈 거면 개파락이 와야 돼요. 개파락. 네. 개파락이 와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예 내려갈 생각이면 개파락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일단 개파락이 나오면 끌어올리기 위해서 변동폭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래량을
매수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면 누를 때도 거래량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하락하기가 좋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별 영향 없이 끝나서 우리가 보합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변동성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떨어졌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지금 이 그래프로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락시키고 싶은 날 수요일이요. 예, 하락시키고 싶은 날이 수요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하락으로 딱 돌리고 싶다? 다음 주에? 그러면 수요일 정도는 반드시 하락시켜야 되는, 예, 수요일은 반드시 하락시켜야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번 다음 주에 하락을 못 시키면 이제 다음 주 돼야, 그 다음 주 돼야 하락하기에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자, 요 두 개는 8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9월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라는 의미는 9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상승하면 월봉의 아랫꼬리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월봉의 아랫꼬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월봉의 아랫꼬리. 그래서 음, 월봉의 아랫꼬리가 생기는 게 목적지가 있잖아요. 지난달 종가, 그죠? 지난달 종가. 여기까지 못 가면 지금 월, 화 상승하는 동안 여기까지를 못 가면 결과적으로 월봉은 망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월봉이 망가진 상태에서 9월이 시작돼요. 9월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할 거냐? 윗꼬리를 그릴 거냐? 예, 아니면 개파락할 거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일단 그러면 윗꼬리를 그릴 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수요일 날 하락하지 않고 수, 목, 금까지 계속 어쨌든 월봉에서 윗꼬리를 그려놓고 그 다음 주에 하락을 시작하면 딱 윗꼬리를 만든 다음에 하락하는 형태고요. 그게 아니에요. 윗꼬리 필요 없어. 그냥 내리꽂겠어. 그러면 개파락하겠죠. 9월 1일에. 그럼 9월 1일에 개파락하면 종가는 하락하게 되잖아요. 개파락 폭 때문에. 그러면 윗꼬리 필요 없이 그냥 아래가 뚫려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9월이 끝나는, 아니 8월이 끝나는 월화는 지켜봐야 된다.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상승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웬만큼 눌러서는 웬만큼 악재가 아니고는 안 떨어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화는 곧버스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하다. 예, 그건 감안을 하시고요. 화요일이 딱 끝나고 나서 수요일에 딱 상황을 보고 이게 개파락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찍고 나서 수목금 오르고 그 다음 주에 하락을 노려보느냐, 예, 그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지금은 고버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승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매수하느냐? 주봉의 하단선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부터는 이제 쉽게 쉽게 갈게요. 코스피 다 설명했으니까. 자, 월봉. 지금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반등해도 상관없죠. 저가는 399.31을 붕괴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그죠?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할 거라면 상대적으로 422.41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니까 월화 사이에 의미가 있는 상승이 와야죠. 그래야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올 화 봤더니 택도 없어요. 그러면 고가가 어디라고요? 422.41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그러니까 3월 달 고가 부근에 가까워질수록 고버스를 매수할 가치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아래가 열리죠. 아래가 열리는데 하단선은 힘이 없고 상단선의 위치는 421.95 정도 되는데 지금의 위치가 3월달 고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내리면 이제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3월달 고가를 못 넘게 막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하단선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의지는 1도 없다. 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는 저가를 지킬 거기 때문에 매수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냥 저가만 안 지키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라는 거지, 이걸 보고 어느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난달 저가를 딱 붕괴하면 어차피 아래는 싹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아주는 건 대부분 이제 수급선이라고 해서 요게 21선들이에요. 볼벤 두 개 21선인데 하나는 300에 있고 하나는 214에 있죠. 예. 근데 300은 열었어요. 그러니까 300까지는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트 자체가 300까지는 개방이 돼 있어요. 그렇죠? 300까지 이렇게 딱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5까지는 못 가요. 이 차트로는 215 못 갑니다. 됐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주봉은 여기 412.46이 상단선, 여기 매도를 할 수 있는 최초 위치고요. 고가를 깨도 매도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어도 매도가 가능해요. 왜? 월봉의 고가만 넘지 않으면 계속 매도해요. 그러니까 예, 이번 주 고가를 넘는다고 해서 매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면 421.42까지 분할해서 매도 전략 가져가시면 되고요. 매수 전략을 쓰겠다 그러면 405.74, 여기가 매수자가 노릴 수 있는 위치고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는 포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이번 달 저가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면 아까 코스피 지수 보여드리면서 그죠? 3049를 붕괴하면 2929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2929까지 가는 동안 코스피 200은 안 내리겠어요? 똑같이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시고요. 자,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거래량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는 뭐가 있었냐면 광복절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 있었어요. 월요일 16일 날 아마 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 때문에 거래일이 하루가 줄었죠. 그래서 4거래일이 됐습니다. 5거래일에서 4거래일로 줄었고, 그런데 이번 주에 거래량은 103%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104.11%.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5거래예요. 5거래일. 5거래일만큼 똑같이 5거래일을 거래해 가지고 거래량이 나오면 20%씩 해서 100%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4거래일이었잖아요. 4거래일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25%씩 나와야 돼요. 5거래일로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125%가 돼야 정상이겠죠. 일반적으로 하루당 발생하는 거래량만 비교해서 본다면 25%씩 나와가지고 125%가 넘어야 거래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4일치 거래량에다 조금 늘렸어요. 그건 지난주 대비해서 하루 거래량으로 보면 줄은 거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전체 거래량으로 봤을 땐 늘죠. 왜냐면 하루 거래일이 더 많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겠죠, 또. 왜냐면 이번 주는 5거래일이고 다음 주도 5거래일인데 지금 5거래일이 4거래일만큼의 거래량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거래량을 조금만 늘려도 주봉의 거래량은 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 투자 심도가 맨 위로 올라가서 계속 상승 가도를 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고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이건 난리 나는 차트예요. 예.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제 맨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예, 폭락할 때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걸 용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 저 노란색이 맨 위에 올라왔다라는 그런 의미는 니네 폭락해도 돼 이런 소리거든요. 자, 다시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여기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잖아요. 예,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이게 위를 봤어요. 이게 맨 위로 올라오면 악재예요. 여기서 올라왔죠. 그죠? 예,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폭락할 때 거래량이 위로 올라온다고요. 왜? 이게 투매 신호거든요. 이게 투매예요, 투매. 예.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으면 예? 이거는 안정적인 거예요. 예. 근데 거래량이 맨 뒤로 가면 투매예요. 이건 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투매 신호가 나왔어요. 예, 주봉은 이미 투매를 시작한 거예요. 투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투매가 잦아들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거래량을 엄청나게 줄여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번 주 거래량보다 조금만 더 늘려도 이 노란 게 위로 올라가면서 예, 이게 완전히 투매 차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붕괴되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저가. 여기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그건 예, 불변이에요, 불변. 왜냐하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지난달 저가도 이번 달 저가도 붕괴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하락은 하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보호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의 무게를 둘 수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됐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 것 같고요. 거래량이 늘면서 저가를 붕괴한다? 와, 그러면 그 다음엔 상상 초월인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됐죠? 예, 여기까지가 제 상상입니다. 중요한 건 저의 상상이에요. 자, 일봉은 월요일까지는 그죠? 하단선 지켜줄 거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음, 월요일까지는 어쨌든 하락을 막을 건데 어떻게 할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아까 코스피 전략 설명드렸죠. 지금 월봉은 끌어올린다. 예. 그리고 주봉은 일단 막긴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 정도까지는 막아줄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월봉은 다시 끌어올릴 거고 주봉은 또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막을 거라고요.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월요일까지는 어쨌든 일봉도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내려갈 거면 개파락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테이퍼링 관련해서 뭐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악재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악재로 작용하면 월요일부터 뭐 그냥 계속 내려꽂을 거고요. 구조로 보면 그래요. 월요일부터 내려꽂고 화요일도 내려꽂고 그럼 월화 내리면 월봉 다 망가지고 그죠? 그 상태에서 이번 달 저가를 수요일 날 또 깨면서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는 게 이게 악재로 작용했을 때의 흐름이고요. 악재로 작용하지 않으면 어쨌든 다음 주는 상승의 형태를 보여줄 건데 그 상승의 형태를 화요일까지만 보여줄 거냐 아니면 금요일까지 갈 거냐는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됐죠? 다음으로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이번 달까지만 매수 전략은 계속 유효하고요. 예. 이번 달 끝나면 하단선이 죽어버리니까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목표가는 얼마냐? 12,600원입니다. 그죠? 12,600원. 지금 거래량으로는 여기는 못 가요. 5,514원은 못 가고 12,600원까지는 보여요. 됐죠? 주봉은 얼마에 살 수 있느냐? 25,000원. 25,000원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요 영역만 매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이번 주 저가 붕괴되면 포기. 이번 주 저가 붕괴되면 포기입니다. 매수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25,900원 넘어가면 매수도 포기. 됐죠? 이건 설명 다 해드렸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월요일에 만약에 보합으로 시작하면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예. 만약에 금요일 날 저가가 붕괴되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주봉 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레버리지는 위만 보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자, 마지막으로 고퍼스입니다. 고퍼스는 화요일까지는 아이고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죠? 왜냐면 2040원이 상단선이니까 계속 찍어 누르죠. 그나마 그 위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박수예요. 자, 이제 설명했던 대로 2045원을 저가로 쓸 거냐 아니면 1970원을 저가로 쓸 거냐. 두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틀 동안 어찌어찌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위에 막는 힘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수가는 현재 상태에서는 1975원에서 1970원. 그리고 만약에 깊은 하락이 안 나온다면 2045원을 찍지 않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 중에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내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9월달 저가는 2045원을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고가는 2215원인데 2215원을 넘는 순간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4,000원. 예, 4,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닫혀 있는 건 여기가 닫혀 있어요. 8,000원은 닫혀 있고 4,000원은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00원은 갈 수 있어요. 이번 달 고가를 넘으면 4,000원까지는 도달 가능한 이제 사정권 내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직 8,000원은 멀리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그래프를 보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노란 게 맨 위에 있잖아요. 이 노란 게 맨 위에 있으면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못 간다. 근데 노란 게 이렇게 맨 밑으로 가잖아요. 이건 간다예요. 예, 이건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여긴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이 노란색이 맨 밑으로 가면 이건 올라타도 무방하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이건 검정색이랑 반응하거든요. 여긴 못 올라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퍼스가 어떤 호재가 떴을 때 예, 막 아니죠. 악재겠죠. 지수로 보면 악재가 떴을 때 이게 막 올라가도 8,000원 위로 올라간 건 감아서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대로 4,000원을 넘었을 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000원에 딱 도달하면 매도해야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올라타도 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지금 한 4,000원 되죠? 이 4,000원의 위치가 예, 코스피 200으로 보면 300이겠죠? 예, 여기요. 300.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 200 지수의 300은 한 4,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예, 여기 213 여기까지 내리면 고퍼스는 8,000원까지 가는 거네요. 예, 그래프의 형태로만 봤을 땐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은 그죠? 저가를 깨지 않으면 2066원 정도 되니까 2065원인데 저가를 깨도 지금 상태에서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안 내려가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감안하시고 1989원 예, 여기까지 감안하시고 매수 전략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예, 단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저가를 깨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쿠 아이쿠 하시면 돼요. 예,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 저가 깨도 돼요. 하단선이 발달되기 때문에 감아 올려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그때 좀 눈치를 좀 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해볼 만한 승부라는 거죠. 일봉은 보시면 다음 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하락 기운이 계속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상승하면 되돌림 없이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락하기 좋은 구조에서 상승하는 방법은 저가를 지키면서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랫꼬리가 긴 양봉 아니면 장대 양봉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 두 가지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갭상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봉을 쭉쭉쭉쭉쭉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이런 구조에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부터 고퍼스가 상승한다 그러면 오늘 뭔가 큰 악재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큰 악재가 안 뜨면 다음 주까지는 이제 지지리 궁상 떨고 어쨌든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달이 돼서 완전히 월봉의 구조가 바뀌었을 때 예, 그때 고퍼스가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예, 그때 가서 월봉의 상황을 보고 일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가 더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단 다음 주에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는 일단 예, 오늘 결과 지켜보고 예, 시가가 대충 어디 찍히는지 그리고 주봉에서 하단선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를 조금 더 판단해 보시고 나서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4개 종목에 대해서 지수까지 5개죠. 코스피까지 했으니까 됐죠. 자, 마지막으로 돈 보고 끝낼게요. 개인이 3,440억, 외국인이 3,718억 매도했어요. 기관이 7,321억. 엄청 샀죠. 선물은 3,635억. 네. 1조 8천억에서 3,635억 환매했으니까 1조 4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저 3,635억 매수했다고 상방 아니에요. 아직도 하방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4천억을 매수하기 전에는 425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기관이 1,754억을 매도했어요. 이 1,740, 1,754억. 1,754억 이게 뭐죠?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1,754억을 매도해서 금융투자는 증권이죠. 1,831억 남았습니다. 매수가. 예, 그러니까 지금 선물에서 상방을 보고 있는 건 개인이에요. 6,943억 남았습니다. 오늘 1,689억 손절해서 6,943억이 남았으니까요. 이걸 보고 아 개인은 하방이고 외국인은 상방이고 기관은 하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여전히 하방이고 개인이 상방이에요. 예, 개인이 상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하면 개인만 죽어나요. 자, 외국인은 현물을 계속 팔고 있고 지금 개인이 팔고 있는 현물은 목요일에 매수한 걸 판 거라서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은 현물은 계속 매수 기조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 기조입니다. 지금 하락하지 못하게 막는 건 기관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 어쨌든 뭔가 발표가 있죠. 그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예,
오르든 내리든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살펴보시고, 예, 야간 선물 종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업그레이드된 시황 정보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영상은, 예,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어떤 건지, 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